2025년 9월 27일 새벽 5시 30분. 자포리자 전선은 조용했다. 공기는 축축하고 하늘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정적 뒤편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작전을 실행하려 하고 있었다. 이 작전의 핵심은 간단했다.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을 멈추게 만드는 것. 그러나 그 방법은 단순하지 않았다. 목표는 정확했고 수단은 냉정했으며 전개는 완벽에 가까운 심리전이었다. 몇 주 전부터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가해지던 반복적인 란셋 드론 공격은 큰 문제로 떠올랐다. 멜리토폴 인근의 러시아군 기지는 그 공격의 출발점이었다. 이 지역에서 출격하는 란셋-3 자폭형 드론은 이동 중인 차량, 야포 진지, 보급로까지 가차없이 타격했다. 매주 수십 회에 이르는 드론 타격이 이어지면서 이 기지를 무력화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긴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기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러시아군의 전자전 시스템, 즉 REB 장비로 둘러싸인 강력한 방어 구역이었다. 반경 10km 내 모든 전파는 교란됐고 GPS와 드론 제어 신호도 무력화됐다. 그 안에 침투한다는 건 곧 완전한 고립을 의미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임무를 HUR, 즉 국방정보국의 작전팀 3명에게 맡겼다. 이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계산했고 전투가 아닌 기만을 선택했다. 그들이 준비한 첫 장면은 UAZ-452벤 차량 한 대였다. 낡은 외형 그대로 멜리토폴 북서쪽 교차로에 아무렇게나 주차되었다. 차량 내부에는 상한 생선, 썩은 감자, 비어있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드론 운반용으로 쓰였을 듯한 상자들이 일부러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현지 어부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연출이었다. 차량이 주차된 도로 하단에는 TM-62 대전차 지뢰가 묻혀 있었다. 인근에는 레비-1000 진동 센서가 심어져 있었고 이 장치는 차량의 무게와 진동을 감지하는 역할을 했다. 모든 설치는 수작업으로 진행됐고 철저히 은폐됐다. 이 지뢰가 목표로 삼는 대상은 따로 있었다. 우크라이나 측 정보에 따르면 란셋 드론 20기를 싣고 움직이는 보급 차량이 오늘 아침 멜리토폴 기지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다. 계획은 정밀하게 짜여 있었다. 차량을 교차로로 유인하고 그 지점에서 동선을 통제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단순한 미끼만으로는 부족했다. 상대를 의심하게 만들되 결정적인 판단 착오를 유도해야 했다. 오전 5시 31분 러시아 감시 시스템이 교차로에 세워진 UAZ 차량을 감지한다. 정체불명의 벤 차량. 위협은 없어 보이지만 그 신호는 수상했다. 이 순간 우크라이나 측은 스타어링 컨트롤러를 통해 암호화된 전파를 0.3초 동안 발신한다. 이 극히 짧은 전자신호는 러시아군의 감시 장비에 전자 침입으로 인식되었다. 감시 시스템은 곧 경고를 올린다. 러시아군 사령부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기지 인근에 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지휘관은 드론 탑재 차량을 즉시 이동시켜라고 명령을 내린다. 차량은 후방 대피 지점으로 향하는 대신 우회 경로를 따라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방향은 바로 우크라이나 작전팀이 유도하고자 했던 경로였다. 오전 5시 33분 러시아 보급 트럭이 기지를 출발한다. 호송 병력은 7명. 차량 내부에는 란셋-3 드론이 무려 20기 탑재되어 있다. 트럭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좁은 교차로로 향하고 있다. 곧 레비-1000 센서가 차량의 진입을 감지한다. 이 타이밍에 맞춰 폐창고에 숨어있던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FPV 드론 2기를 날린다. 이 드론들은 실제로는 공격용이 아니었다. 그 대신 러시아의 드론 시스템과 같은 전자서명을 흉내내도록 설계돼 있었다. 더구나 조작된 비행 궤도는 시스템상 오류로 오인될 만한 움직임을 보였다.
러시아 전자전 장비 운영자들은 혼란에 빠진다. 화면에는 자군 드론의 통제 불능 비행이 표시된다. 즉시 강력한 교란 전파가 발신된다. 신호는 끊기고 러시아 측은 드론이 격추되었다고 판단한다. 바로 그 순간 창고 주변에 숨어있던 작전팀원이간이 폭죽 장치를 터뜨린다. 폭발음과 연기가 교차로 일대에 퍼지고 시각적으로 드론이 추락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모든 연출은 고의였다. 지휘부는 현장에 대한 재확인을 명령한다. 드론이 추락한 좌표를 확인하라. 보급 트럭은 다시 진로를 틀고 지뢰가 매설된 교차로 쪽으로 회전한다. 차량이 도달하면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전 5시 39분 멜리토폴 인근 란셋-3 드론을 가득 실은 러시아군 보급 트럭이 한 교차로에서 멈춰 섰다. 차량의 전면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TM-62m 대전차 지뢰의 압력판으로부터 불과 30c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작전팀은 지체하지 않았다. 폐창고 안에 숨겨진 대형 드론의 저출력 레이저가 조용히 지뢰를 조준했고 그 순간 교묘하게 감춰진 폭발 장치가 깨어났다. 굉음은 없었다. 폭발은 차량 전체를 날려버릴 만큼 강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강한 압력은 전면 차축을 파손시키고 타이어를 박살냈으며 차량의 전기 시스템과 제어 케이블을 산화시켜버렸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수백만 달러 상당의 드론 창고였던 이 트럭은 이제 도로 위에 멈춰선 거대한 철제 무더기에 불과했다. 러시아 병사들은 이 상황을 즉각 IED 공격, 즉 즉석에서 매설된 폭발 장치에 의한 기습으로 인식했다. 본능적으로 대응 사격이 시작됐다. DSHK 중기관총과 PKM 경기관총이 연이어 포화 사격을 개시했고 연기와 금속 파편이 교차로 일대를 뒤덮었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혼란 속에서 러시아군은 근처 폐창고와 건물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적의 잔존 병력이 주변에 매복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열감지 장비와 수색견을 동원한 작전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이미 우크라이나 측이 예측하고 준비한 계획된 혼란이었다. 창고 안에서는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다. 대신 우크라이나 정보국 작전팀은 두 번째 단계에 돌입했다. 폐창고에 숨어있던 조종사가 FPV 드론을 2기추가 발진시킨 것이다. 이 드론들은 공격용이 아니었다. 일부러 조작된 전자신호를 방출해 러시아 전자전 시스템의 혼란을 일으키는 전자미끼에 불과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소형 드론 한 대가 자폭 모드로 고도 상승을 시작했다. 몇 초 후 이 드론은 의도적으로 고압 전력선에 충돌했고 전기 아크와 함께 강한 빛과 열을 발생시켰다. 마치 또 다른 드론이 격추되어 폭발한 듯한 연출이 교묘하게 이뤄졌다. 러시아군의 정찰 드론 오를란-10, 오어란-10은 이 열을 감지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강한 적외선 신호는 그 센서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바로 이 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감시의 눈이 일시적으로 멀어진 틈을 타 작전의 결정타가 준비된다. 폐창고의 깊은 그늘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드론이 서서히 떠오른다. 대형 자폭 드론, 코드명 바바야가가 이제 작동을 시작한다. 이 드론은 고속 비행을 위해 특수 설계되었으며 내부에는 구형탄, HET, 방식의 성형 작약탄이 탑재되어 있다. 목표는 단 하나, 이미 무력화된 보급 트럭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이 드론은 GPS 없이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환경을 스캔하고 경로를 수정한다. 이륙 직후 시속 190km로 가속하며 드론은 로켓처럼 낮은 고도에서 도로를 따라 이동했다. 러시아군의 기관총 사격이 쏟아졌지만 바바야가는 그 모든 사격을 가르며 돌진했다. 몇 초 뒤 드론은 정확히 트럭의 측면에 도달했고 착탄. 순간적으로 형성된 고열과 압력은
트럭의 두꺼운 강철 외벽을 마치 종이처럼 찢어버렸다. 이어서 내부에 실려있던 20기의 란셋 -3 드론에서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났다. 도심 외곽의 조용한 공단 지역은 일순간 거대한 폭발의 중심이 되었다. 섭씨 2000도 이상의 불꽃이 치솟고 폭음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폭발 중심부에서는 러시아군 병사 5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인원은 화염과 충격파에 밀려 흩어졌다. 교란 작전은 완벽하게 수행되었고 이제 작전팀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다. 그들은 사전에 파악해둔 하수도 통로를 통해 민가 지하로 침투했다. 입구는 오래된 맨홀 하나. 지하로 내려간 그들은 사용한 통신 장비를 파괴했고 흔적을 모두 지웠다. 몇 분 후 멀리서 들려오는 미-8 러시아 헬리콥터의 로터음이 하늘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불바다였다. 잿더미가 된 트럭, 산산조각난 드론 잔해, 그리고 완전히 연소된 지형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러시아군 지휘부는 처음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단순한 드론 실수라고 여겼지만 몇 시간 후 전체 피해가 보고되자 충격이 엄습했다. 작전의 결과는 단순한 장비 손실을 넘어 전략적 패배에 가까웠다. 파괴된 장비는 란셋 드론 20기, 보급 트럭 1대, 병력 5명. 여기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운영 비용과 자산이 포함됐다. 이 작전 하나로 해당 지역에서 란셋 드론을 활용한 타격 작전은 일주일 이상 중단되었고 일부 보고에 따르면 60% 이상 전력 감소가 확인되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이 작전에 쏟아부은 자원은 고작 1,500달러 안팎, 오래된 벤 차량 한 대, 저가형 FPV 드론 4기, 재활용된 TM-62 지뢰, 그리고 간이 폭죽 장치 하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타격을 만들어낸 전형적인 비대칭 전쟁의 성공 사례였다. 이 작전이 보여준 메시지는 분명했다. 가장 비싼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기는 게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적에게 어떻게 쓰도록 유도하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 러시아는 전자전 장비, 장갑 차량, 수천만 달러 규모의 시스템으로 무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감자자루, 고장난 벤, 그리고 정보와 기만으로 그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다. 마치 어둠 속에 날아드는 유령처럼. 이것이 21세기의 전쟁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